자, 조용하시고 시작합시다. 조용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제 처음 시작은 내용 정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내용 정리하면서 갑니다. 우리 이과 친구들이 아닌 문과 친구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걸 수도 있는데 등차 등비 수요를 니네 그렇게 오래전에 하지 않았었는데 니네한테 오래전이죠. 아무튼 빨리 볼게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당연히 기억하셔야 될 게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였고, 이 친구 A1 더하기 N-1이라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형태의 일반항과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 AN이라는 친구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이런 형태의 교과서적인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친구 n에 대한 몇 차 함수다. n에 대한 1차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절대값을 붙은 친구도 저 친구는 사실은 직선인데 절대값을 붙였으면은 함수적인 측면에서 알아보시면은 음수였던 부분이 꺾여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뭐다? n에 대한 1차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친구도 동일하게, 자, 이 친구는 대신에 이 친구랑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는 둘 다 정의역이 뭐인 것 뿐이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상태의 함수인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때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얘는 보신 바와 같이 무슨 함수구나, 얘는 무슨 함수구나, 지수 함수구나.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뭐구나, 정의역이 자연수인 지수 함수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고난이도를 푸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지수 함수잖아, 그죠? 여기 공비가 뭘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R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공비 R이 뭐면, R이 1보다 큰 상태면 이런 함수가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정의역이 뭐인 것만 볼 거기 때문에, 자연수만 볼 거기 때문에 Y축을 기준으로 자연수인 상태, 여기 점들이 맺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공비가 뭐면, 공비가 0이랑 1 사이에 있는 상황인 거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이런 것이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되는 상황이 지수함수의 의미랑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자연수만 정의역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등비수열도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적분하는 친구들이 좀 더 유리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미적분 시간에 이걸 또 해야 되죠. 그죠? 첫 시간이 아마 수열의 극한일 텐데,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수열의 극한에서 수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형에 대한, 함수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유리하긴 한데, 문과 친구들도 이거는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미적분 관련된 것들도 조금씩 보시면서 할 거예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제 유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너희들 고2 때부터 강조했던 게, 아니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그 개똥 같은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유형을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놓으시고 풀이 과정을 정해놔야 내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풀고 끝내야지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암기를 안 해놓고 그냥 원리만 이해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건 진짜 개똥 같은 소리예요. 원리 충분히 이해는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원리 이해 후에 암기가 명확하게 되시려면 어느 정도 유형화를 시켜서, 아, 이 유형들은 어떻게 풀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풀고 라는 센스, 그죠? 그런 시퀀스 같은 것들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딱 보고 들어가서 바로 풀고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암기 안 해놓고 이게 뭐였죠? 이게 뭐 대충 어떻게 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좀 얼버무려서 나오시면은 이제 고난이도 풀 때를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형은요, 확실하게 한 5가지 정도는 세팅을 해놓으시고, 유형 1번, 유형 2번, 그 다음에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5번, 요 정도로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뭘 하고 치고 나올지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뭐였어? 첫 번째 유형은 비교하기 유형이었죠. 두 번째 유형은 뭐였어요? 두 번째 유형은 끼워넣기 유형이었어요.
세 번째 유형은 뭐였습니까? 중항 유형이었고요. 네 번째 유형은 뭐였어요? 합이었죠. 합.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은 뭐였습니까? 합과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기까지 머릿속에 한 번에 얘기가 쫙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딱 얘기가 끝나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깜 쓰는 거는 저기 컴퓨터 내고 가세요. 컴퓨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자, 1번 유형, 비교하기 유형은 시퀀스가 스텝 1, 첫 번째 뭘 만드시고 일반항을 만드시는 게 먼저예요. 스텝 2, 주어져 있는 어떤 수랑 비교를 해서 몇 번째 항인지를 결과를 내면 되는 거죠. 그죠? 일반항과 주어져 있는 숫자를 비교해서. 그 다음 끼워 넣기 뭐였습니까? 스텝 1. 스텝 1.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거였죠? 번호를 부여하시고. 그 다음 스텝 2가 뭐였어요? 스텝 2가 일반항을 만드시면 되는 거였죠. 새롭게 만드는. 그리고 주어진 문제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항 문제는 등차 중항이든 등비 중항이든 딱 보시자마자 느낌이 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자, 중항이랑 합을 제가 같이 연달아 쓴 이유가 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전에서 써먹을 만한 스킬을 좀 갖다 써야 되는데, 이런 거야. 대표적인 예시들 이런 거. 자, 제가 그냥 문제 바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20이었어. 그죠? 30으로 볼까? 괜찮아요? 그리고 A20 더하기 A19 더하기 A18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친구 요거 얼마라고 할까요? 냠냠냠냠냠 170이라고 할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느냐? 자, 이 친구 이렇게 주어져 있는 등차 수열이 있었네. 그죠? 그러면 시그마 k = 1부터 20까지 ak는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라고 했으면, 이거랑 이거 더한 거하고 요거랑 요거 더한 거, 요거랑 요거 더한 건 어떤 거였어요? 같아야 되는 거였죠? 괜찮을까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 친구 더하시면 좀 숫자가 좀 그지 같으니까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좀 깔끔해지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갑니다. 이거 더한 거, 이거 더한 거, 이거 더한 것은 지금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등차 수열이니까. 그죠? 누가 떠오르셔야 된다고 했어요? 가우스 할배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죠? 가우스 할배에 뭐 떠올라야 돼요? 1, 2, 3, 98, 99, 100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더한 친구랑 이렇게 더한 친구랑 이렇게 더한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이 중항과 합의 공식이 동시에 유도가 되면서 얘기가 끝나야 되는 거였는데, 왜 그런 거였느냐? 자,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100번째 항이라고 볼게.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이 친구랑 이 친구 더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일이지 않나? 괜찮아요? 근데 얘도 뭐야? 100일이고 얘도 100일 아니었어? 괜찮아? 그러면 너희들이 좀 느껴야 될 건 뭐였었냐면, 이거 좀 이상한 건 첫 번째 항이랑 100번째 항이거든? 이 친구 등차 중항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왜요? 아니, 첫 번째 항이랑 100번째 항이잖아. 반으로 나누면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반으로 나누면. 아이씨. 이렇게 하면 몇 번째 항이야? 몇 번째 항이야? 50.5번째 항이잖아. 이런 항이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이걸 가능하다고 생각해놓고 풀어도 상관없는 이유는 뭐야? 등차 수열은 직선이니까. 그치? 아니, 여기가 첫 번째 항이고 여기가 100번째 항이야.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50.5번째 항 가정할 수 있지. 왜? 여기 양옆에 뭐 있고 50번째 항, 51번째 항 있고. 그죠? 그냥 직선 위에 있는 함수값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정하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풀 때 큰 문제 안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이해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이렇게 첫 번째 항과 100번째 항이 있을 때 등차 수열이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양 사이드에 있는 맨 끝에 있는 것과 맨 끝에 있는 걸 더했을 때 가운데 있는 친구는 자 항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안쪽으로 한 칸씩 들어왔을 때 얘는 공차가 더해지고 얘는 공차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친구의 합도 뭐가 된다는 걸 같은 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껴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 이렇게요. A1 더하기 A20인 거야. 그지? 그럼 얘는 A1 더하기 A20은 사실은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이걸 딱 절반을 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돼야 되는 건데? A 10.5가 되거든요. 그죠? 괜찮을까요? 실제로 존재하진 않죠. 수열상으로는. 하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상관없다는 거 정도는 체크를 해주라고요. 괜찮을까요? 뭐 지금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A1 더하기 A20 한 거랑 이거 별표로 놓을게요. A2 더하기 A19 한 것도 별표고요. A3 더하기 A18 한 것도 별표죠. 그럼 얘는 3별표라는 친구가 얼마가 되시는 거고 이거 해보세요. 얼마? 210이 되는 거니까 별표의 값이 얼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7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A1부터 A20까지 더하면 별표가 몇 쌍이 생기기 때문에 10쌍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친구는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70 곱하기 10 하시면 되는 거니까 700이라는 결론이 가볍게 나오시면서 얘기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앞에 봅니다. 중항이라는 개념하고 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 중항이라는 개념 자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2분의 A의 n-1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A의 n번째 항이 된다 라는 게 등차 중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등비 중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A의 n-1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 뭐가 된다라는 거 AN의 제곱이 된다 라는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준다 라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따라오는 거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공식 자체가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2분의 n에 뭐 A1 더하기 AN 이거 쓸 수 있었죠?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가 뭐였어요? 2분의 n에 2A1 더하기 n-1의 D에 이렇게 쓰는 공식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친구는 지금 방금 전에 어디서 나온 거고요? 이 친구는 방금 전에 했던 첫 항과 끝 항을 더하시게 되면은 뭐 합이 항상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친구 등차수열 합공식으로 많이 쓰는 공식이죠. 그럼 밑에 있는 친구는 뭐였습니까? 이 AN이었던 친구를 일반항 형태로 바꾸시게 되면 정리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정도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언제 사용하고? 첫 항과 항의 개수와 끝 항을 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었고 이 친구는 언제? 첫 항과 공차와 항의 개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여기에 등비수열합 공식은 뭐였습니까? SN 쓰시게 되면은 R-1분의 첫째 항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였고 이 친구는 공비가 1이 아닐 때 이 친구는 공비가 1일 때 생각하시게 되면은 A1이라는 친구 자 공비가 1이시면은 1항부터 n항까지가 전부 다 첫째 항이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A1을 n번 더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얘기 끝나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합과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시그마에 관련된 얘기를 보시면서 같이 정리해 두시면 얘기가 끝나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 내용 정리하실 거 필요하신 분들은 가볍게 정리해 보시고 거기 있는 문제 자 필수 예제 1, 2, 3 한번 쭈르르 풀면서 갈 텐데 한번 내용 정리하실 거 있으면 빨리 정리해 놓으세요. 필수 문제 1, 2, 3 한번 쭉 풀어보시고 응? 나와줘야지. 깜짝 놀랐어. 빨리 와. 알았어? 제가 제일 보고 알겠어. 대충 했어. 아이씨. 아니 쌤 자, 적으실 거 있으면 빨리 적으시고요. 찍어도 되나요? 찍어버린다.
누가 찍으래? 아이 귀찮아 씨발? 예? 어떤 새끼야? 정리가 찍었어요. 자, 해설은 가볍게 몇 번을 할 거냐면 1-4번 1-2번 1-5번 1-6번 그리고 연습 문제 10번 10번하고 그 다음에 17번 이렇게 나갈 거야. 10번 17번 10번 17번 저 번호 먼저 풀어. 저 앞에 적어놓은 번호 먼저 푸세요. 그냥 막 스트레이트로 쭉 풀지 말고 저렇게 개념 적어가면서 잘 건데, 그죠? 여기 앞에 적혀있는 번호 먼저 푸시면서 가십시다. 저렇게 해설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나머지를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여기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거.
차려. 헐, 10번. 10번 풀었어? 10번. 이것도 풀었어? 오, 다 있네. 오케이. 풀어줘야 됩니다. 답지는 뒤에 붙여놨으니까 채점하세요. 자, 이제 같이 볼까요? 자, 앞에 봅니다. 자, 고민할 때 고민하시고 같이 볼 때 같이 보시고. 자, 앞에 갑니다. 여기 나머지 거 숙제를 해보면 되니까 할 때 같이 보세요. 1-2교부터 가볼까요? 자, 뭐 문제 보도는 2번입니다. 자, 거기 A7이 뭐라고 나왔어요? A7이 28이라고 나와있고 A2가 3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뭐예요? 당연히 앞에 보시고. 자, 이 친구 지금 무슨 수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랑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이건 보시자마자 그냥 연립하시면 됩니다. 연립하시면 얘는 몇 D? 몇 D? 7 빼기 2의 D 쓰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나누시면 25가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그럼 공차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였습니까? 뭐가 되면서 끝나는 거니까 일반화를 굳이 만들어야 될 거면은 AN이라는 친구는 5N을 먼저 써주시고 2 들어갔을 때 3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 2 들어갔을 때 3 나오려면 뒤에 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 붙여주면 이렇게 일반화까지 나온다는 거. 그죠?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1-4번 넘겨볼까요? 1-4번 4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기 10번째 항이 뭐라고 되어 있고 21이라고 되어 있고 5번째 항이 6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셔야 될 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밑줄. 자, 이건 무슨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우리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번호 적어준 문제들은 기본기를 체크하기 위한 거고, 그죠? 기본기를 잡으면서 가야 되니까 딱 보자마자 뭐가 뭐보다 큰 게 그 몇 번째 항이야 물어봤어? 그러면 무조건 비교하기 유형이죠. 비교하기 유형은 일반항 3개고 그 다음 비교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 보자마자 등차 수열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빼버리시면 되는 거고 5D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가 되는 거니까 공차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상황에서 AN이라는 친구는 그러면은 여기 공차가 3이니까 바로 5 들어갔을 때 5번째가 6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3N 쓰신 다음에 5 들어갔을 때 6 나오려면 5 넣으시면 얼마? 15니까 6이 나오시려면 마이너스 9를 붙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뭐보다? 얘가 100보다 커지는 첫 번째 항이 몇 번째 항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놓고 문제 푸시면은 한 방에 끝나게 됩니다. 그럼 n의 값 얼마? n의 값 얼마? 3분의 100인가요? 괜찮아요? 그럼 뭐보다 크시면 되는 거니까 36인가요? 36점 얼마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서 n의 값은 얼마? 37 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뭐 마무리 되겠죠.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1-5번인데요 1-5번도 마찬가지. 자, 몇 번이죠? 이게 5번 문제인데 자, 2부터 어디 사이에? 2부터 104 사이에 m개의 항을 넣습니다. 여기 앞에 잘 보시고요.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 수능 특강 보시면 이런 문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기는 닦으셔야 돼요. 그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여기 안에 몇 개가 들어간 겁니까? 몇 개가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여기?
m개가 들어갔다고 돼 있죠. 근데 제가 이런 거 할 때 내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하실 때 너희들이 조심할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딱 보시자마자 아 끼워넣기 유형이네 느꼈어. 그러면 새로운 수열의 번호를 부여하면 되는 건데 얘를 B1으로 놨다잉 그죠? 그리고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얘를 뭘로? B에 M 플러스 2라고 쓰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거 때문에 틀린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희도 아마 경험해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항해 번호에다가 플러스를 해주는 게 맞지만 어차피 n개 항에다가 양 사이드에 2개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항의 수가 2개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 분명히 조심해야 될 포인트 있는 거였어요 그죠? 맞다 틀린다 할 때는 U는 대부분 다 요거랑 요거를 가운데 있는 항의 번호를 구할 때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자 새로운 항의 수열의 번호를 만들어줬고 그럼 이제 뭐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반 항만 세워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B의 M 플러스 2 마이너스 B1이라는 친구는 지금 여기 보시면 무슨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M 플러스 1D가 되는 건데 공차가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차가 3이라고 나왔으니까 3을 그대로 쓰시게 되면은 이 친구가 104고요 얘가 2니까 102라는 친구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3의 M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약분을 해주시면 얼마? 34라는 친구가 M 플러스 1이 된다는 거니까 M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 33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셨을 때 자 실근이 차례대로 등차 수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니네들이 오해하는 것은 아니 이거 고차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면 고차방정식이 안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x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1, 그 다음에 조리키면 써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a 쓰신 다음에 봤을 때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은데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2인가요? 그 다음에 1이 들어가시면 a 플러스 2 되는 건가요? 맞아?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얼마야? 2a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2a가 되실 거고 이렇게 집어줄 거고 동일한 방식으로 2면 되려나? 2,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떨어지게 될 거니까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a가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 된다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친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x의 값이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거랑 a인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친구 a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자 지금 고정되어 있는 숫자는 2개예요 그죠? 그럼 a는 지금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규민씨 자 케이스 몇 개? 케이스는 3가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a가 어디 놓여 있는 경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그죠? 괜찮을까요? 나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랑 이게 플러스 2겠죠? 이렇게 맞겠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가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죠? a가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에 껴있는 경우 그 다음에 a가 뭐보다 큰 경우? 2보다 큰 경우 이렇게 3가지로 케이스를 분리해서 푸는 게 기본적인 얘기인 것 같고 케이스 1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케이스 1은 뭐겠어요? a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차피 사용하실 건 등차 중앙인 거니까 a 마이너스 2 이렇게 순서로 갈 거니까 이 두 개의 합이 뭐가 된다라는 이거 두 개의 합이 가운데 있는 거에 2배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예요 라는 걸 이용하시면 a가 마이너스 4다라는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거니까 케이스마다 등차 중앙을 써가지고 a 값의 범위에 맞춰서 구해주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 케이스 2는 뭐겠어요? 뭐 간단하죠? a의 값이 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가운데 있는 거에 2배가 뭐가 된다? 이거 2개 더한 거 얼마? 1인 거니까 a 값이 얼마? 2분의 1이 되겠네? 케이스 3는 어떻게? a가 2보다 클 때 그럼 순서대로 쓰시면은 마이너스 2랑 2랑 a가 되는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공차가 3인 거라서 a가 5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체크해 나갈 수 있겠죠.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제 생각에는 10번이랑 17번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잠깐 고민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내용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현보 좀 눌러줄래요? 땡큐.